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후 6시 23분인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경고 종목도 해제됐고, 주의 종목도 해제됐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되셨나요? 아니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MSCI를 공략하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3월에 있을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요건을 갖추었는가, 이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논리에 대한 부분을 가격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경고 종목과 주의 종목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이 코스피 200은 이미 특례 편입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 MSCI의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MSCI는 보통 이머징 마켓 그리고 선진국 마켓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신흥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은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이 이머징 마켓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대한민국의 증시를 좋게 봐서 또는 인도네시아 증시를 좋게 봐서 베트남 증시를 좋게 봐서 이 세 가지의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데 거기에 투자할 때 하나하나의 기업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자니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얘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내서 걔네들을 편입하는 건 어떨까? 이게 바로 MSCI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된다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자금은 어떤 해당 사항을 갖춰야 될까요? 자, 요걸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몸통을 좀 키워다오. 1번. 몸집을 키워달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배영만이라는 개그맨 있죠. 자, 배영만 개그맨한테 몸집을 키워다오. 언제까지? 3월까지 어느 정도 강호동급으로 한번 살을 한번 찌워보는 건 어떠니? 그러면 우리가 선수촌으로 받아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MSCI가요. 그러면 몸집만 키우면 될까요? 아니죠. 두 번은 뭐다? 그래도 있잖아. 너 운동장 10바퀴는 뛸 수 있어야 돼. 몇 분 안내? 좋아요. 15분 내. 자, 이게 바로 MSCI인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13조 정도 되죠. 몸집의 규모는 충분하다 이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걸 제가 운동장 도는 거라고 했죠. 우리는 니네들의 증시에 투자라고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에코프로가 5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블루런 벤처 파트너스라고 있죠. LG가 마사위. 대략적으로 한 24% 정도 지분 보유하고 있는데 유통 주식수가 16%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살려고 해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했더니 거래량이 부족해서 그 거래량을 채우기 위해서 기계가 매수한다고 했죠. 패시브 자금. 급등을 보이면서 상한가에라도 사야 되는 어거지의 물량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방지하고자 거래량은 좀 늘려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럼 에코프로가 앞으로 향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네, 몸집은 키웠다 이겁니다. 그 몸집은 어디까지 키울 거다? 28만원 중반까지만. 왜? 몸집을 너무 키우게 되면 선수촌에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MSCI라는 겁니다. 과거에 에코프로 기억하십니까? 너무 급등을 해서 우리 이 종목을 MSCI에 편입하는 게 부담스러워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결국은 딱 하나죠. 우리가 이제 박광덕이라고 하는 씨름 선수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올해 53입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억을 운영했었고 그리고 이제 IPO 신규 상장주는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패시브 자금을 설계를 했고 실제로 10년 전부터 계속 이 패시브 자금의 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2년 동안은 제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흐름대로 움직일 거고요. 그것도 오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되시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가 이 어떤 과정의 변수가 나왔을 때도 강한힘의 기계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훼손을 시키고 다시 진입이 나오고 있죠. 그냥 움직이는 종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그냥 빠지는 종목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패시브 자금을 좀 더 깊게 다룰 텐데 MSCI에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도 역시나 패시브 자금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계의 프로그램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프로그램의 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몇 %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수반해야만 강한 힘의 트리거가 들어오고 수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익이 나오고 급락하는데 더 급락시키고 반등을 이끌어내고 이런 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마다 차트 이야기, 공시 이야기, 경고 종목, 위험 종목 이런 부분들에 지쳐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 이야기부터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가 다 말씀드릴 건데, 자, MSCI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시가총액, 몸집을 어느 정도 키워보세요. 그리고 운동장도 제법 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세요. 체력을 키우세요 라는 거죠. 거래량을 넓히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 방식이 있죠. 액면 분할 방식은 뭐죠? 지금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사실 이게 보통 5,000원이라고 하면 낮출 수가 있겠죠. 1,000원이든 500원이든. 근데 불가능합니다. 너무 중소형주가 돼버려요. 그러면 유상증자가 있겠죠. 유상증자는 뭐죠? 주주들에게 돈 빌려달라 이거죠. 이걸 하게 되면 문제는 뭐죠? 2대 주주인 블루온 파트너스는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보호회수가 걸려있긴 하지만 언젠간 팔고 나갈 거야 이거죠.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사실 증자를 요청했을 때 참여는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적대적인 M&A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안 하겠죠. 에코프로비엔 수직 계열화돼서 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세 번째는요. 무상증자죠. 주식 수를 늘려주는 거죠. 한 주를 5주를 한번 해봅시다. 10주를 해봅시다. 거래량이 10배로 증가하겠죠. 자, 이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대한 상단 부분을 막히는 부분, 항상 라운드 피겨에서는 멈추는 부분, 그리고 28만원 중반대라는 가격이 형성된 부분 모두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시나리오에 맞게끔 패시브 자금은 분명 강한 힘을 밀고 들어오고 강한 힘의 이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2월 17일부터 사전적으로 니네가 우리한테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얘네들은 조사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사하는 과정 내에서 정확하게 해당 사항이 됩니다라는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룰을 이해할 거겠죠. 그쵸? 자, 요 부분이죠. 특례 편입 되면서 14만원이죠. 곱하기 2 해보십시오. 대략 28만원입니다. 그러면 28만원 위의 주가가 형성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종가 기준에 언제? 2월 17일 이때까지는 종가상의 28만원대를 유지하는 장기간의 플랜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뭐 32만원대를 같이 붙였다고 칩시다. 너무 부담스러운데라고 거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설계를 했던 패시브 자금 몇십 조를 운용하는 이 코스피 200에 대한 펀드들은 분명히 기계적인 매도를 동반할 겁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인 사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패시브 자금은요, 정확히 말하는데 프로그램, 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파는 겁니다. 즉, 사람의 심리를 부정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제어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논리에서 패시브 자금을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항상 24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 주의, 경고, 위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하세요. 경고를 날립니다. 위험 조치를 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거래소의 조치일 뿐입니다. 다만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 라는 거죠. 반대로요. 하락하는 종목을 조심해야죠. 주의하세요. 경고하세요. 위험할게요. 뭐라죠?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승하는 종목을 볼 때는 이런 걸 봐야 돼요.
오를 수 있는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가? 만일에 오를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오르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경계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경계할 단계입니까? 아니죠. 합당한 근거를 주고 있죠. 그렇죠? 자, 어떤 근거? 네. 전구체죠. 전구체는 어떤 거죠? 양극재의 핵심 소재죠. IRA 법안이라고 나와 있죠. 뭐죠? 미국에서 중국 쪽에 있는 광물을 쓰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즉 니네들이 아무리 양극재를 잘 만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전기차 만들었을 때는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을 거야. 즉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미국에 판매할 땐 1억 2천에 판매해야 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걸이라고 한 거죠. 결국은 뭐죠? 국내의 80%를 담당하는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희소성의 원칙, 수요 공급에 의한 법칙에 의해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에 대한 부분은 MSCI를 향하고 온다고 했어요. 무상증자를 동원할 거고요. 최근 공시사항에 나와 있던 부분 뭐예요? 네, 볼까요? 공시사항에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의미심장한 말이죠. 요걸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주의 경고 이런 거 더 이상 신경 쓰지 맙시다. 미수 이런 얘기 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부터 보고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게 나오죠. 너네 왜 울었니? 라고 해서 11월 27일 날 이렇게 시황 변동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11월 28일 날 미확정이라는 보고를 합니다. 자, 뭐라고 보고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이런 걸 해봤는데 신규 고객사 중장기 전구체 판매를 위한 사업협의를 파트너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1개월인데 재공시 할게요. 재공시는 12월 28일로 할게요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쭉 올리죠. 다시 12월 28일 날 무슨 말을 할까요? 3개월 이내에 재공시 할게요. 러프하게 하죠. 3월 28일. 얘네들이 의도는 뭘까요? 3월 28일. 뭐죠? M? 뭐요? M? 있잖아요. SCI. 여기에 편입되는 확정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주가가 의도적인 상승을 보였을 때는 분명히 무상증자라는 논리를 꺼내지 않고 어떤 회소를 일으킬 거고 만일에 충족하지 못하는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등장했을 때는 무상증자의 카드를 꺼내고 전구체라는 부분 테슬라죠. 이 사실을 꺼내면서 여기에 편입될 수 있게 합당한 근거를 댈게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떤 논리가 형성됩니까? 제가 이 코감기가 걸려있어요 여러분들은. 독감 조심하십시오. 어떻죠? 논리가 정확해지죠. 상승할 수 있는 무엇인가? 전구체, 테슬라. 이미 국내에서도 희귀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동사가 원하는 건 뭐죠? 이미 생산시설은 늘려놨고 MSCI라는 거엔 반드시 편입되고 싶고 카드는 두 가지를 나누죠. 무상증자라는 카드, 거래량 늘리기. 두 번째는요.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 혹시나 증시가 안 좋아졌을 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까지 거친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재공시. 이내. 자,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더 이상의 24만원, 경고 종목, 주의 종목,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더라도 갈로면 간다 이겁니다. 과거 이유메이드 HLB 말씀드렸죠. 항상 3만원짜리가 20만원까지 가지 위험 종목에 날개를 달고도 갈로면 간다 이겁니다. 그 논리에 대한 걸 이해해야죠. 자, 이제는 패시브 자금을 이해해야죠.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2월 17일까지 사전에 MSCI 충족 요건이 해당되니? 라고 물어보는 단계까지는 강한힘의 패시브 자금의 이탈과 강한힘의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요걸 좀 정리해놨는데요. 자, 에코프로 머티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입니다. 사실 어렵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MSCI에 대비해서 2월과 3월까지도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이렇게 보내주시죠.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코 프로머티는 공매도에 대한 불법적인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거래소에 2달 동안의 모니터링을 제가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보유하고 있든 만 주를 보유하고 있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A액을 인식을 해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에코 고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 패시브 자금은요, 정확한 퍼센티지율과 거래량 기준으로만 들어오고 나가고의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걸 한번 볼까요? 이 어떤 공시상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들의 의도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과거를 한번 가봅시다. 그 전에 여러분들 주의 종목과 경고 종목이 됐을 때, 그리고 이게 풀렸을 때는 신용 미수가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용은 원래 안 됩니다. 신규 상장주는 라더길 사태, CFD의 반대 매매 이후로 다 제한을 해놨어요. 신규 상장주는. 없죠? 없죠? 정확히 없죠? 자, 그리고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수요? 미수는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이 100% 증거금이라는 표현은 일단 미수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미수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출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경계심을 알리겠습니다. 주식은 많이 보유해야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10억을 가진 투자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종목을 10개를 늘려놔요. 네? 10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빠지고. 그래서 아마 이거 오늘 이거 올렸구나, 이건 빠졌구나, 이렇게 하죠. 이게 투자입니까? 시세만 보는 거죠. 투자라는 건 정해놓은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베팅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1000억을 운영하는 저도 5종목을 넘지 않았습니다. 섹터별로. 여러분들은 3종목 이상의 투자를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구니 투자하신 분이세요? 자,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왜?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큰 어떤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 자, 우리는요, 지금 투자를 할 때 배터리 업종에 투자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2차 전지의 관련 주들의 흐름이 어떻죠? 안 좋죠. 리튬 가격이 폭락되고 있죠. 그러면 양극재 핵심 소재는 전구체 플러스 리튬인데, 리튬 관련주도 올라야 되는데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리튬 가격은 폭락이니까요. 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많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전기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요새 전기차 타는 사람들 많나요? 줄어들고 있죠. 불편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없죠. 양극재를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행 걸릴 수 있죠. 그러면 양극재를 늘리기 위해서 당연히 전구체가 필요한데 국내에 얘밖에 없다 이겁니다. 주가의 상승률은 오케이. 그쵸? 그리고 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그림을 나온 옵션에 LS 머티가 있죠.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이냐 코스피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UC, 울트라 카파시티 뭡니까?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폐배터리 안 써도 됩니다. 이런 뜻. 배터리를 안 갈아도 됩니다. 이런 뜻. 6천만원짜리 전기차에 3천만원 정도의 배터리 교체 비용. 부담된다. 기름값 아끼려고 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거죠. 그러면 2차 전지의 수요가, 즉 전기차의 수요가 떨어지죠.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UC, 울트라 카파시티,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양극재, 전구체죠. 합당한 이유라는 거죠. 그럼 우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을 막 확대 해석하면서 하는 건가요? 폐배터리 사는 건가요? 아니죠. 뭐죠?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에 대한 양방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장되기 전부터 LS 머티, 에코프로 머티, 배터리 업종에 투자하자라고 했죠. 이게 바로 비중 투자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공부하는 단계는 분명히 있고, 이 패시브 자금, 앞으로 패시브 자금의 룰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반드시 받아가세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선배님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왜 선배님이라고 합니까? 제가 올해 54고, 저희가 이제 그 아들 녀석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0살 이상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보잖아요.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요번에 최근에 한번 얼굴도 만나 뵀는데,
저한테 나이를 더 많이 보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어디 가면 그래도요, 4살은 적게 이야기합니다. 예. 50이 안 되게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잠깐 뭐 말 빠지긴 했지만, 예. 일단 뭐, 이번 달에도 제가 한번, 만나뵐 기회, 다시 잡는다 했죠? 자, 여러분들 뭐 한번 뵐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찾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문자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초청장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종목은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까? 17대 1이라는 경쟁률로 속였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까? 속였죠. 왜 그럴까요? 자, 기관의 경쟁률이 다운돼 있으니 이거 안 좋은 거다. 오징어를 사러 갔더니 괜찮아 보이고 싱싱하긴 하지만 1,000원에 파네? 사람들이 안 몰려요. 안 좋은 거니까 안 사. 하지 말라고 했죠. 반드시 흐물흐물된 안 좋은 오징어도 100만 원입니다 라고 사람이 모이면 좋아 보여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했죠. 주식시장은 때로는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 그죠? 이게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얘가 급등을 해서 시작을 해서 따상상이 시작하게 되면 관련 2차전지 기업들의 급등이 일어나고 공매도가 가장 많은 게 2차전지인데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신규 공매도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버리니 티나는 종목들 있죠. 얘는 신규 상장주라서 불법적인 공매도가 왔다 갔다 하지만 얘네들은 이미 공매도를 쳤던 거를 갚기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높은 가격에 상환하긴 싫었던 거지. 다운시켰다고 했죠. 그리고 왜 이 15일 동안만 움직이고 훼손을 줬다고 했죠? 패시브 자금의 룰 제가 다 보내드렸지만 청약은 반드시 하셔라고 했죠. 제가 많이 받을 수 있었죠? 왜? 경쟁률이 다운됐으니까. 기피했으니까. 그 이면에 있는 걸 우리가 알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햄버거를 벌고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1차원적으로 상장되기 전에 오르기 전에 대한 부분은 깊이 있는 연습을 해라.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상장된 다음부터는 맞습니다. 룰에 대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판을 알아야 되고 일정에 대한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오르고 있는가? 그래야 나는 끌고 갈 수 있는가? 큰 판에 대한 이런 변동폭에 대해서는 피해가는 과정을 하고 향유할 수 있는 부분에 향유할 수 있는 부분. 이걸 따져야죠. 이때 쉬어가는 과정은 뭐죠? 이날 나왔죠.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될 겁니다. 실제로 편입되면서 끌어올렸고 강한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제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뭡니까? 여기까지만 끌어올리더라도 충분히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시가총액 몸뚱어리 만들었으니까 멈춘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의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불발되었다. 이게 불발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불발입니까? 의도적인 불발이겠죠. 왜 그럴까요? 어차피 12월에 코스피 200에 선정이 되죠. 11월 말에 살짝 들어오면서 요건만 갖추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9월, 10월에 들어오게 되면 증시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죠. 나쁜 과정에 들어와서 된 소리를 맞느니 편안한 과정에 들어와서 특례 편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패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놓으려고 해야죠. 그들은 누구죠? 시장 참여자, 시장일 수도 있고 그게 MSCI를 공략하는 그림일 수도 있죠. 다만 이런 중간에 스탁옵션 20 몇만 주죠? 76만 주죠. 2,600원짜리의 물량을 등장시키는 거는 이런 거 막아야 됩니다. 왜요? 공시사항이 아니잖아요. 기자의 입을 통해서 등장시키잖아요. 기자는 뭐라고 하죠? 겁을 주죠. 자, 이제 76만 주 수급이 나올 겁니다. 2,600원짜리 물량이요. 자, 26일 이때 뭐죠? 네, 원래는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때까지는 원래 주식을 돌려줘야 돼요. 공매도를 쳤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12월 24일까지 배당 좋았던 놈만 잡아오게 되면 1년 농산 다 짓는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휴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언제죠? 12월 26일로 바뀌었죠. 올해가 노이즈를 일으키죠. 물량 부담을 일으키죠. 실제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예, 불법적 공매도. 왜 그럴까요? 이 기업이 한 게 아니에요. 기자가 한 거예요. 불법적인 공매도 애들이 어차피 갚아야 되는 구간에 싸게 갚기 위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킨 거예요. 스탁옵션이잖아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뭐죠?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의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퇴사를 내야만 끄집어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낼까요? 불법적인 공매도 때문이죠. 공매도 청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 공매도는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 청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2달 동안은 시장감시본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실시간으로 감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건이 있습니다. 어느 만큼의 주주 여러분들이 이걸 동의하느냐의 차이예요. 혹시나 주위에 계신 분들, 에코프로 머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의 지인분들도 자,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 거래소는 유관기관이었어요. 제가 운영사 있었을 때. 개인들이 청원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대신 청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표 한 표 반드시 이렇게 행사하시고요. 선배님들 잘 되기 위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만해라 라고 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연구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투자 세미나를 하게 되고 30조가 넘는 연기금에 대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하다 보니까 이 필드에서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과 그 영상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이 금융권의 연기금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딱 PB들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 한 번에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이런 어떤 세미나 비용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순수히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최근에 저한테 80 넘으신 분하고 좀 이제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석 달 동안 제가 경제 유튜버 활동을 했을 때 100만 명 구독자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경제연구소 만들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을 또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면서 여러분들 곁을 떠나게 됐죠. 그때 아셨던 분 이제 초청해서 좀 저녁 식사를 해주셨는데 85세 나신 분이었어요. 참 뭐랄까요? 저도 아들 녀석이 이제 장가를 갈 때가 됐는데 속을 많이 끓입니다. 예, 이 사실 이 자식 농사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조언도 얻게 되고 참 하다 보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보람차기도 하고요. 선배님들하고의 어떤 이런 인연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제 미처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삶에 대한 부분을 좀 얻게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요. 지금 17대 1이라는 경쟁률에 대한 이 부분 말씀드렸고 훼손도 충족되니까 됐고 그럼 향후에 어떤 흐름이 되겠죠? 전구체에 대한 희귀성도 말씀드렸어요. 팩트는 이거잖아요. 28만원 중반 결국은 뭐예요? 이 위를 가게 되면 이런 훼손을 일으킬 거라고요. 분명히. 왜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초과 급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수산이든. 왜? 몸집을 너무 키우면 강호동보다 더 살을 찌워서 박광덕급으로 키워버리면 싫다 이겁니다. 자, 좀 강호동 그런가요? 이만기만큼만 키워라 이겁니다. 예. 그래야 MSCI 빠르고 강한 체력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받아주겠다. 뚱뚱하고 활동이 없는 애는 안 받아주겠다. 이게 언제? 2월 17일. 이때부터 3월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이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제가 주주 소통방이라는 부분도 최근에 분명히 이제 이때부터 조금 이제 해오긴 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안 되네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소통 얼굴 어땠어요? 그쵸. 그런 겁니다. 나이 먹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쵸? 잘생겼죠? 오케이. 자, 일단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어디서 살 수 없을 겁니다. 돈 10억을 주더라도 아마 이 프로그램의 룰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이고요. 패시브 자금은 그 흐름대로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고고 나발이고 주의고 나발이고 상관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어차피 흐름대로 갈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또 이거 하면 또 깊이 빠져드시고 본인만의 상상에 빠져들 거. 내일 올라요. 오르긴 할 거예요. 자, 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하루 이틀의 장사를 하려고 장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역시나 에코프로 머티든
이런 종목도 패시브 자금의 흐름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4822. 제 개인 폰이니까요. 뭐 허심탄회하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보내주시면 제가 소화해서 여러분들께 상담이라는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목을 바라보는 건 1차원적인 생각이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으면 제가 스타펀드 매니저 15년 동안 월간 수익률로 항상 마이너스 내본 적이 없다 했죠. 다운 방식이라고 했죠.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다. 이 뜻은 뭡니까? 자, 제롬 파월의 이 가장 중요하죠. 금리 인상할 건가 동결할 건가.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이 사람의 입을 봐라. 다만 이 사람의 입을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고요. 경제지표, 즉 고용지표라는 게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 못할 거다. 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요소는 당분간 없다라는 판을 알고 손실률을 0에서 시작한다. 산업은요. 뭐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2차전지 산업을 다루기 때문에 2차전지는 어떻게 본다고 했죠?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나눈다고 하면 딱딱 빼봅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불편하다. 전기차 수요 감소된다. 양극재, 거기서 핵심 소재 전구체. 오케이. 그 다음 뭐죠? 배터리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다. UC, LS 모티. 양방향으로 잡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2차 전지가 오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야, 에코프로보티가 이렇게 올랐는데 에코프로도 오르지 않겠어? 이런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닌 뭐라고 했죠?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비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예요. 종목을 맞추는 건 1차원적인 겁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부분을 픽할 수 있는, 향후에도 이런 사이클이 안 나올까요? 지금의 이런 논리는요, 향후에 또 어떤 시장에 새로운 산업군들이 등장해요. 과거에 조선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산업군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배팅을 해야 되죠? 비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깡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와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게 제가 이거 말 해드릴게요. 탑다운 방식. 자, 시장을 바라볼 때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면 실수가 나온다. 이걸 뭐라고 했죠? 맞아요. 산으로 오를 때 태풍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오르는 날짜를 좀 변경해 봐라. 이겁니다. 사는 날짜를 변경을 해봐라. 때로는 쉬어가는 과정과 이런 변동폭은 피해봐라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용과 대출 거래를 안 하더라도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룰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면 신용, 미수, 주의, 경고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원칙적인 투자 수익률을 1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2배 가는 종목도 어떤 이들에게는 4배, 5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고요. 하나는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공부, 탑다운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론과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싶다. 진실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계신 분들, 뭐 개모임이든 이제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어떤 모임이 있을 거잖아요. 지인분들,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만 저보다는 너무 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인생의 선배님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라도 더 배울 게 있잖아요, 서로가. 자, 그런 분들, 개모임을 통해든 어떤, 주식 투자에 관심 계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그냥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분은 공부. 됐죠? 자, 머티 주주가 아닌 분들도 제가 이제 공부방을 열어서 탑다운 방식,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공부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원리를 알고 접근하게 되면 약속 한번 드려볼까요? 1억 가지고도요. 연말에 10억 이상, 50억 이상 수익 날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장은 항상 파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때 그 파도와 반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죠?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같은 물결을 따라가는 게 방법이다. 그래야 박태환 선수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멀리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물결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산업군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어 하네요. 자, 만일에 어떤 시장에 큰 낙폭이 와요.
보여요. 요쯤 되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사야 되는 구간대다라고 했을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메고 산을 올라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시장에서 원하는 산업군일 때. 이해되셨어요? 지금이 시장에서 원하는 산업군인 업종을 사게 되면 시장에 빠졌을 때 같이 빠지지만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가버리죠. 근데 어떤 애들은 졌다가 반등을 줬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빼버리죠. 이게 바로 주도주라는 건 많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항상 시장을 동반하면서, 이게 패시브 자금이지만 동반하면서 가지만 중요한 건 상승을 주고 빚을 받을 때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는 산업군일 때입니다. 종목이 아닙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배터리 업종이 좋은 거죠. 근데 하나 더. 그러면 악재는 없을까요? 향후에 있겠죠. 이것도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미중 무역 갈등이 단숨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화해했어요. 제롬메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 전구체를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한다면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단발적인 MSCI 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조금은 아니죠. 왜? 항상 영원할 것 같은 주가도 시장의 어떤 대세를 어긋날 수는 없다. 에코프로도 역시 인버스 펀드의 등장 이후에 하락, 리튬 가격의 폭락 이후에 하락, 공매도 금지에 반등했지만 지금도 리튬 가격의 하락분을 충분히 지금 몸으로 받아내고 있죠.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 않은 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신용미수 안 써도 이런 비중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줄일 때 줄이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비중 줄이기와 비중 확대를 반복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평가 금액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안전하게 투자합시다. 자, 상대 나있는 자녀번호 탑다운 방식에 공부하실 분들은 주위에 계신 분들 적어도 한 100분 정도는 모집해 오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의 의지를 갖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약간의 좀 의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분 한 분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지만 에코프로모티를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힘든 분들은 없겠죠. 앞으로 큰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항상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항상 그랬고요.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네요. 파이팅입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